애쉬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기준 제가 스마트홈을 구축하다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스마트홈 고인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들 구축해서 사용 중인 스마트홈을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홈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홈을 이제 많이들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한 사용 예시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 스피커가 날씨와 일정을 알려주고 스마트 조명이 켜지고 스마트 커피 메이커가 커피를 준비하고 스마트 온도 조절기가 적절한 온도로 설정되고 집을 비울 때는 한 번에 탭으로 모든 디바이스를 꺼주고 문을 잠그고 보안 카메라를 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각 기기 및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방식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에 맞게 수많은 허브를 중에 호환되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한 뒤 세섭하기가 벌써부터 머리가 깨질 만큼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머리 아픈 상황에서 220개 이상의 기업들이 힘을 합쳐 스마트홈 시스템을 통합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 매터라는 방식인데 공룡 기업인 아마존 에코, 구글 네스트, 애플홈팟에 이 매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스피커 자체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스마트홈 구축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매터 방식을 채택한 스마트홈 기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스마트홈을 잘 구축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 접근 방식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접근 방법, 만약 마음에 드는 스마트 기기가 생겨서 그 기기를 꼭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케이스라면 마음에 드는 스마트 기기 선택, 기기에 맞는 허브 선택, 내가 주로 쓰는 생태계로 구축 순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모르겠고 일단 스마트홈 구축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생태계 선택, 허브가 지원하는 기기 선택 순으로 구축하는 접근 방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제일 먼저 호환이나 확장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말했던 매터를 이용하여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브를 쓸지 아니면 통합된 매터 방식으로 갈지로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꼭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순서대로 꼭 구축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그때 스마트 기기를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오래전에 스마트홈을 구축했다 보니 매터 방식이 아닌 스마트 허브를 사용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홈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생태계의 스마트홈을 구축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스마트홈 제품은 대부분 3사, 구글, 애플, 아마존을 지원하지만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제품은 제품마다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홈인데 음성으로 조절도 못하고 새로운 제품마다 새로운 앱을 깔고 조절할 때는 그 앱에 들어가서 조절해야만 합니다. 제품은 피하는 게 좋은 게 확장성이 좋지 않고 쓰기도 불편합니다. 만약 완전한 스마트홈을 구축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험만 해보고 싶다 하면 이 옵션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도 처음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구로 시작해서 구글 네스트 미니가 의도치 않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겨 확장시켜 나간 케이스입니다. 일단 구글과 아마존 스피커가 상대적으로 애플 홈팟에 비해 저렴하게 느껴져서 고민 없이 구글로 진행시킨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들이 꼭 애플 홈킷만 지원하거나 구글 홈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제품이 애플, 구글, 아마존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싱스, 필립스 휴, 아카라 허브 등을 통해서 연결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생태계로 스마트홈을 구축할지 정하셨으면 다음은 허브를 정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예전에는 스마트홈 기기가 주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모델이 많았는데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연결하는 건 문제없지만 확장하여 20개에서 30개씩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에 부하가 오고 와이파이 2.4GHz는 벽을 통과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을 꼽아두고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와이파이 방식이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가전제품과 연동된 센서에서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 통신에 대한 전력 부담이 커져서 직비 방식이나 G웨이브 또는 스레드의 프로토콜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비를 이용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직비라는 기술이 와이파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시그널의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직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 4개의 허브는 직비를 지원하는 허브입니다. 아래 4개 외에도 진지하게 개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잘 알려진 브랜드만 들고 왔습니다. 아래 모델보다 좋은 모델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는 더 좋은 조합이 있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싱즈 허브 V3 또는 스마트싱즈 스테이션. 여기서 좀 웃긴 게 스마트싱즈 스테이션을 S23 사전 구매자에게 뿌리는 바람에 허브 V3보다 가격이 더 싸요. 그래서 스테이션으로 구매 가시면 될 듯. 그래도 허브는 뭐니뭐니 해도 유선이지 하는 분은 V3로 가시면 됩니다. 아카라 M2, M1S, B 게이트웨이, 투야제미 스마트 직비 허브, 국내 브랜드인 헤이홈, 각 허브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 모델들은 그 브랜드마다 다르고
유명한 허브 브랜드들은 대부분 서로서로 기기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후원이 된다고 해도 자체 브랜드의 허브를 쓰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와 기기가 지원하는지 잘 살펴보고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스마트싱스 V3의 경우 필립스 휴브릿지와도 연동이 가능해서 두 모델을 허브 연결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휴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 로컬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금액이 비싸다입니다. 스마트싱스 허브와 휴브릿지를 두 개 사야 되니까 많이 비싸지겠죠? 물론 스마트싱스와 필립스 휴 기기를 직접적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립스 휴의 싱크 기능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붙은 이렇게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고 사야 됩니다. 저는 심플하게 하나로 통일했었는데 아카라 M2 허브로 구매한 뒤 아카라 제품으로 통일해서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싱즈가 훨씬 편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라 M2 허브의 단점은 아카라 제품들의 가격이 비싼 점입니다. 하지만 간결하게 구축 가능합니다. 허브를 사용하려면 전원 공급을 위한 USB 어댑터와 2.4Hz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자, 허브를 정하기까지 너무 내용이 길었네요. 그 뒤로는 쉽습니다. 허브를 정하셨다면 각 허브와 호환되는 스마트홈 기기를 골라야 합니다. 주 많이 사용하는 10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소개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각자 고른 허브에 호환이 되는지 확인 후 구매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는 뭐 이제 다들 아시죠?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의 에코, 구글의 네스트, 애플의 홈팟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들은 음성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날씨를 알려주거나 쇼핑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스마트홈 기기들과 연동하여 집안의 조명이나 온도, 도어락 등등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는 우리가 손을 쓰지 않고도 집안의 모든 것을 목소리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필립스 휴, 라이프엑스, 샤오미 등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조명 모드를 설정할 수 있거나 음악이나 영화 같은 미디어와 연동하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갔을 때 자동으로 모든 조명을 꺼주거나 저전력 모드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 스마트 온도 조절기란 집안의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정화를 통해 일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스트, 에코비, 허니웰, 투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온도 조절기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음성 명령으로 쉽게 온도를 설정하거나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CCTV 및 도어벨, 집안의 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위험을 감지하는 보안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라, 잉, 와이즈, 샤오미, 고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보안 카메라들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브라우저로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입자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도어락은 인터넷에 연결된 잠금 장치로 앱이나 음성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문을 열거나 원격으로 잠그거나 풀거나 방문자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 코드를 발급하거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으로는 삼성, 오거스트, 이브 그리고 투야가 있습니다. 오거스트는 기존 문고리에 부착할 수 있는 모델이며 자동 잠금 미체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브는 전체 문고리를 교체하는 모델이며 지문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앱이나 시리를 통해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홈킷 액세서리를 등록하면 다른 기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플러그는 인터넷에 연결된 콘센트로 앱이나 음성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기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타이머나 스케줄을 설정하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거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을 스마트홈 기기로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플러그로는 헤이홈, 티피링크, 위모와 이브가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 가전제품은 제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게 TV인데요. 구글 크롬캐스트나 애플 TV, 아마존 파이어 스틱을 TV와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그 외 세탁기, 냉장고, 오븐, 로봇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이 있습니다만 비싸요. 앱이나 음성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 상태를 확인하거나 냉장고 안의 식품을 보거나 오븐을 예열하거나 청소 일정을 설정하거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으로는 LG와 삼성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삼성 또한 다양한 스마트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커튼. 스마트 커튼은 스마트홈의 간지 역할을 맡고 있죠. 스마트 커튼으로는 아이코, 소모피, 아카라, 투야가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아카라 자동 커튼 레일, 가성비 조합은 모터는 투야, 레일은 국내 제품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홈 기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된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더보기란을 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